정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그 얘기로 잠시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북한이다. 근데 북한의 핵무기, 그러니까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의 핵심,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거리 얘기입니다. 거리. 예, 예. 이제 물론 기술, 재진입 기술이 있느냐, 유도 기술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 그것은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ICBM이 갖는 메시지, 신호의 의미죠. 또 정치적, 심리적 의미에서 중국, 러시아 빼놓고 사실 미국에 닿을 수 있는 타격 능력을 가진 예. 건 거리에서는 확인된 거고요. 아, 그러면 핵을 가진 나라 중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핵을 미국이 걱정합니까? 유일하게 걱정하는 게 북한 핵이에요. 그런데 예. 북한 핵 개발만 하면 미국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운반수단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말씀과는 결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8단계가 있습니다. 예, 예. 핵실험이 있고 제조가 있고 생산이 있고 그다음에 반입, 저장, 보유, 배비, 사용 이렇게 8단계가 있는데 예, 예. 이제 반입을 빼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핵실험했죠, 제조했죠, 생산했죠, 보유했죠, 그다음에 저장했죠, 배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 그러니까 현실을 핵 지금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상황이 굉장히 바뀌니까. 그러나 목표로서의 비핵화 그것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 강도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럼 저 사람이 지금 무장했다는 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그래서 디팩토 뉴클리어 스테이트 다시 말해서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데 예. 뉘앙스에 따라서 아까처럼 자꾸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무장 강도는 불법적이지만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법이지만 북한은 핵무장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은 이겁니까? 그 현실적으로는 핵 보유국인데 그냥 니네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만 안 하고 그 대신 핵 보유국인 것처럼 상대하자는 말씀입니까? 핵을 줄여서 끝에 END라는 게 마지막에 비핵화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END인데 비핵화는 이제 목표로서의 비핵화가 돼 있는 거고 우선 3단계입니다. 우선 중단시키자. 스톱. 왜냐하면 중단 안 하면 이 시간에도 영변의 5메가와트는 돌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연료봉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군데에 있는 우라늄 농축 기지에서 계속 지금 원심 분리기 돌고 있어요. 그러면 우라늄 물질, 우라늄 탄 물질 만들어내죠. 플루토늄 탄 만들 수 있죠. 그거 이 다 핵 능력이 알겠는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톱하는 것이 급선무죠. 이게 스톱하는 것에서부터 비핵화의 입구로 들어가자는 것이 이 정부의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알긴 알겠는데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현실적이든 뭐 아니면 형식적으로든 인정을 하는 순간 다음에 따라붙을 질문은 뻔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민한 질문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군사력이 비대칭화돼 있다면 게다가 미국은 주한미군의 성격도 바꾼다고 하지 심지어는 나간다고 하지 그러면 당연히 핵무기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비현실적이고요. 그다음에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핵무기를 갖느냐 아주 칼같이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질문을. 근데 과연 그래서 미국은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그러니까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허가하지 않을까요? NPT 체제가 허물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죠. 그렇죠. NPT 체제를 만든 것이 미국, 러시아, 영국인데요. 그리고 핵 도미노, 북한, 한국, 일본, 대만. 이게 재앙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단지 그냥 희망사항으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뭔가 비핵화를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전략이 있어야 우리의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전략도 명분을 갖지 않겠냐라는 공격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한국 SCM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기본적인 우리의 억지 전략은 압도적인 재래식의 한국 전력과 미국의 핵 우산 정도로 핵을 가지지 않고도 비대칭 전략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반도는 전장이 좁아서 압도적인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과 미국의 핵 우산 정도로
북한이 우리를 칠 수 없는 억지력은 확보된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이 만약에 북한과 군축이라든지 북한의 핵을 가지고 논의를 하려면 이 미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도를 우리한테 못 준다는 확신하는 다른 차원의 이걸 해주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에 우리가 미국이 의심스러워서 북한이 핵을 공격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억지력을 일시에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 군축 회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 핵을 안 가져도. 그게 또 낙관적이라고 또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여간 김준영 의원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비핵화를 포기하면 통일은 불가능한 거죠. 일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4대 강국이 안정적으로 보장할 때 예, 그때 예. 통일의 길이 열리는 것인데요. 예. 우리가 핵을 추구하면서 통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만일에 지금 정 장관님의 생각대로 에이펙 그 시기에 트럼프가 와서 어디서 만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판문점 북쪽에서 만난다고 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된다고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 합의가 그 받침이 되겠죠. 예, 예. 세 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첫 번째 새로운 관계, 예. 북한과 미국 간의 새로운 관계 합의했고, 싱가포르 합의의 두 번째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가자라는 예. 그 합의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고 또 예.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서 이것을 추동해 주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통일부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보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경우에 대비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지도자의 말은 헌법 위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 1월 1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개성공단 열자, 금강산 열자 그때 치고 나가지 못한 것이 아주 천추의 한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만일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준비해야 할 것은 개성공단 여는 것이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금강산과 원산 갈마를 연계하는 것은 북한 지도자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네, 충분히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단계대로 쭉 추진이 된다면 뭐 트럼프한테 노벨상 줘도 아깝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노벨상 받을 수 있는 트럼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재명 정부 때도 그렇고 트럼프 노벨상 받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니 트럼프 최근에 뭐 하나 더 했습니다. 뭐냐면 팍스뉴스하고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피스메이킹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간다. 예. 네. 그걸로 이렇게 만회가 된다고 그런 예, 뜻으로 생각하는 얘기하는 것 겁니까? 같아요. 예. 그걸 진지하게 네, 얘기하는.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니 백악관에 확인하니까 농담이냐 하니까 진지하다고 백악관에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럼 뭐 뭔가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뭐 하여간 두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에이펙 회담이기 때문에 정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는 하루하루 지금 잘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예측하시는 근거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말씀하실 수 없는 것도 있습니까?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겁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뭔가 있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루어지면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렇게 만나는 게 대수가 아니라 대수긴 하죠. 대수긴 한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좀 긍정적인 남북관계의 미래 같은 것이 좀 펼쳐질 수 있느냐. 만남으로 해소되는 것은 남북 간의 적대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미 우리는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그 환경 속에서 북이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편견과 오해, 적대성 예, 예. 이 부분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무시하고 뭘 한다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도 하고 따라서 뭐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물론 중요하긴 한데 미국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따라서.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도 뭐 페이스메이커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생각에 김정은보다도 지금 뭐 얘기가 안 통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를 좀 더 설득해가지고 미국이 당신 무슨 노벨상 받는 그거는 둘째치고 미국이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느냐를 우리가 잘 설명하는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트럼프도 많이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해내는 것이 또 이번 정부의 임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아까 이혜정 교수께서는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은 상당 부분 무너졌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더 자주적으로 이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거 말고 그러니까 그건 북미 간에 만나는 것이니까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9.19 군사합의 복원하겠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부에서 목표로 내건 바기 때문에 그 실행을 얼마나 하느냐, 후속 조치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장관님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그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어떻게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복원의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미국 민주당 쪽의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는 트럼프 이전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이제 뭐가 됐든 재창조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를 한국 상황에 그대로 갖고 오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해야 될 게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북한하고 관계가 뭔지 이런 부분들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아주 짧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에 어느 그 대표적인 보수 신문에서 중국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뭐 또 화제가 되기도 하긴 했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 쪽과 가까워지면 요즘은 우리가 뭐 끼어 있는 상태긴 하니까 균형 외교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혹은 더 발전시켜서 다자 외교로 갈 것이냐, 여전히 미국 일극 체제에 매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교수께 먼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극 체제는 이미 깨졌다고 미국 전략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맹의 논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바꿔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또 거기에도 디리스킹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 경우에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건 필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국은 중간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가 친하게 지냈던 국가가 등을 돌렸을 때 어떤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우리가 좋든 싫든 만약에 등을 돌리고 적대 관계가 되면 우리 경제는 미국이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 훨씬 더 큰 규모로 망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카드를 지켜야 하고 미국의 압력이 클수록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가져야지 사실은 미국을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DJ 정부의 113 정책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13이 뭐냐면 1동맹, 1기본, 남북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1기본, 그리고 3, 우호협력, 중국, 러시아,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 근데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이게 3.11로 뒤집혔습니다. 3적대, 중국 적대, 북한 적대, 러시아 적대, 그다음에 1동맹, 그리고 1중심, 일본 중심 이렇게 갔는데요. 이것을 다시 113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께 1분씩만 드리니까 아주 그 요점만 딱 말씀해 주셔서 이제 와서 쏙쏙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